중간 배당 기준일이 딱 한 달 남은 지금, 이참에 그냥 중간 배당주가 아니라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중간 배당주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6월이 되면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당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주는 찬바람이 불면 생각난다 라고 하죠. 근데 그건 기말 배당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기말 배당을 하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많진 않지만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도 존재를 하죠. 자, 따라서 6월 말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배당주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나 우려,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배당주가 대안으로 부각받고 있는데요. 중간 배당 기준일이 딱 한 달 남은 지금, 이참에 그냥 중간 배당주가 아니라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중간 배당주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중간 배당 스케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참고로 6월이 중간 배당 시즌인 것은 12월 결산 법인이 98%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란 1월부터 12월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인 법인을 말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라면 딱 중간이죠. 중간이 지난 시점에서 배당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바로 6월 말이 중간 배당 기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바로 28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매수하고 나서 바로 내 것이 되는 게 맞지만은 실제로 입고되기 위해서는 이 영업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2 영업일. 자, 이때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28일까지 여러분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중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28일까지 보유를 한 다음에 29일날 팔았다. 자, 이렇게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28일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29일에 매수를 했다. 자, 그러면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참고를 하시고요.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 그리고 배당 공시는 이 6월 30일, 즉 분기 마감 후 45일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중간 배당 공시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 및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 결정이라는 공시가 6월 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이러한 공시를 냈다라고 한다면 중간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쪼록 분기 마감 후 45일 이내까지 배당 공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배당 공시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공시가 나오기 하루 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배당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시점은 그 이사회의 결의일 플러스 2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6월 말이 배당 기준이긴 한데 늦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한 9월이 돼서야 그렇게 지급하는 업체도 있다. 대부분 한 8월 말 정도에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중간 배당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시킨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 하필 5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업체냐? 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배당금을 줄지 안 줄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그 기업 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배당금을 성장시킨 그런 주식 중에서 당연히 올해 역시 이 배당금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년간 꾸준히 배당금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한 6년 만에 최대 배당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역대급 배당금이다 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3년 연속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한정을 했습니다. 자,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중간 배당주잖아요. 당연히 중간 배당을 줘야겠죠. 그런데 한 3년 연속 중간 배당을 책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역시
중간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입니다. 배당의 원천이 실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이익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그 업체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 그 기업들은 증권가의 올해 순이익 컨센서스를 작년 순이익과 비교를 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 중에서 R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보다 없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 올해 나온 실적이 아직까지는 1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순이익이 작년 1분기 순이익과 비교해서 개선된 그런 업체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컨센서스가 없는, 대신에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개선된 업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중간 배당주, 올해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금융지주부터 인탑스까지 총 5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기 연간 DPS, 연간 주당 배당금이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중간 DPS, 즉 중간 주당 배당금 3년치 이렇게 꾸준히 지급했는지 그 부분 나와 있고요. 올해 순위 컨센서스, 그게 작년과 비교해서 큰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옆에는 주가 있고요. 여기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배당 수익률은 작년, 즉 2021년 연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간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 올해 이 중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그런 배당 수익률은 아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몇몇 기업들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으로 나타나 있죠. 보시면은 2021년 주당 배당금이 3,100원이었습니다. 2020년 대비 대폭 성장을 했죠. 근데 2020년은 오히려 2019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2020년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 은행한테 대선 충당금을 많이 잡아놓고 배당도 많이 하지 마라. 자, 그런 식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부득이하게 배당금을 조금 지급했고요. 반면에 2021년에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2022년은 2021년처럼 이렇게 배당금이 대폭 성장할 가능성은 낮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예상 순이익만큼 순이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JS 코퍼레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의류, 핸드백 OEM을 서비스하는 업체죠. 의류에서는 갭, 핸드백에서는 게스 등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리오프닝에 따른 의류 수요 증가, 핸드백 수요 증가, 거기에다가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양호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의류 기업들, 특히나 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JS 코퍼레이션 역시 최근에 주가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자, 가이던스를 하향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이게 약간 좀 불확실하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S 코퍼레이션의 올해 순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JS 코퍼레이션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내기도 했죠. 그리고 코론 글로벌, 여기는 건설사인데 여기 가로 열고 9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이 6월에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9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따라서 이 9월에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다. 하지만 이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5년간 배당금이 성장을 했고 3년 연속 중간 배당을 지급을 했고 순이익 역시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탑스인데요. 인탑스는 원래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죠. 하지만 최근에 CMF 기술을 활용을 해서 CMF란 C는 컬러, M은 소재, 머터리얼, F는 피니시, 마감입니다. 즉, 이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그런 시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스마트폰 케이스만 만드는 그런 업체가 이젠 가전, 자동차, 심지어 진단키트까지 상당히 다양한 영역으로 제품군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사실상 배당 수익률이 크게 의미 없게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업체고요. 실제로 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순이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올해 역시 이 배당금이 성장하면서 역대급 배당이 책정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중간 배당주, 컨센서스가 없는,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된 그런 업체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가구부터 코엘 패션까지 총 3개의 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구 업체입니다. 그린케미칼, 이 기업은 화학 기업인데 계면 활성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주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에요. 일반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린케미칼이 2015년에 UV 경화주 원료인 AM, 아크릴 레이트 모노머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AM이 광학 필름 및 렌즈, 잉크, 도료, 적착제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광학 필름이나 렌즈 이쪽으로부터 좀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IT 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쪼록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300억 원 규모의 AM, 아크릴 레이트 모노머 시설 투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무려 한 26% 되는 규모니까 상당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AM 같은 경우에는 공급 쇼티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역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주가는 일반 화학주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역발상 관점에서는 좀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 기업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 푸마, 아디다스, 리버, 콜롬비아 등 이 라이센스를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코로나 때도 실적이 성장한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해에는 로젠 택배를 인수를 해서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죠. 이런 부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매년 배당금을 상당히 좀 성장을 시키고 있고 중간 배당금도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주주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이 71%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배당을 좀 잘 주고요. 자, 두 번째, 60%에 달하는 이 지분이 주식담보대출로 잡혀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자 내지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대급 배당이 예상되는 중간 배당주 알아봤는데요. 자, 6월이 배당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기업들이 배당을 할지 말지 그 부분은 주주명부 폐쇄 공시 이게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배당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앞서서 6월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했지만 역대급 배당, 이게 이제 연간 기준이거든요.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만큼 올해까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